동영 10회 한번 가봅시다. 효준아, 선생님 전화번호 아니? 혹시 거기만 오늘하고 다음 주는 휴강이잖아요, 국어는. 그래서 혹시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매번 가르쳐줘도 우리 근재만 괴롭히고 다른 친구들은 전화 안 하더라. 그래서 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끔찍하게 감사하는데, 혹시라도 정말 궁금한 거 있으면 기록해놨다가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시험 보기 전까지라도 답을 해드릴게요. 오케이? 자, 10회 한번 가보자. 자, 1번 한번 보시면 다음 두 기준에 가장 충실한 문장은 무엇입니까? 되어 있는데, 1번 군더더기가 없고 간결해야 돼. 그리고 중의적이지 않고 명확해야 돼. 자, 바꿔 말하면 우리 맨날 푸는 문제 중에 다음 중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인 것은 요거랑 같은 거지. 그치? 접근하는 방법은. 자, 기현아 정답은 몇 번? 2번. 자, 그가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걸음을 걷는 것 밑줄 거나 기현아. 걸음을 걷는 것.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명사와 구성의 중의성이 돼. 명사와 구성의 중의성이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은 기현아 두 가지로 해석이 돼. 기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오랫동안 휠체어 생활을 했어. 예를 들어서 강원래가 오랫동안 휠체어 생활을 했잖아. 근데 팀이 나오니까 걸어. 그러니까 어때? 강원래가 걷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 왜? 못 걷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하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뜻이 뭐가 있냐면 걸음걸이가 되게 이상해. 오늘 기현이가 수술받고 왔는지 걸음걸이기가 막 팔자 걸음이야. 뭐 걸음을 걷는 것이 이상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이서 명사와 구성이처럼 중의문이 돼. 근재가 컴퓨터를 쓰는 게 이상하다. 근재가 컴퓨터를 쓰는 게 이상하다. 근재 컴맹이었어. 근데 컴퓨터 안 잡고 막 한번 작업을 해. 저 녀석이 컴퓨터를 쓰는 것이 참 이상하구나. 이런 뜻도 되고요. 우리 보통 이렇게 정자세로 쓰는데 근재는 이렇게 써. 컴퓨터를. 이것도 뭐 이상하지. 중의적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명사와 구문의 중의성. 이렇게 돼. 명사와 구문의 중의성.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그는 어제 자 고향에 온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돼 있지. 여기서 이제 뭐냐면 자 수식구정은 그는 어제 여기를 하나의 구로 보느냐. 어제 고향에 온 친구 이거를 자 하나의 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중의문이 되지. 그치? 그는 어제 친구를 만난 거야. 그는 어제 고향에 온 친구를 만난 거야.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돼. 3번 어머니께서 밥을 반 주얼밖에 안 드신다. 이거는 자 조금밖에 안 드신다. 부정문인데 이거는 중의문이 되진 않아. 그래서 3번은 자 군더더기 없고 명확한 문장이고요. 4번은 자 그때 당시 모두가 힘들었습니다. 4번 왜 잘못했지? 그때와 당시가 잉여문이야. 이거는 잉여문 중복된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가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근재야. 자, 2번 몇 번 찍었어? 1번 찍었어. 자, 한번 가봅시다. 자, 두 한자성을 갖는 관계와 유사한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2번에 견문 발음이 나왔지. 그치? 볼 견자에다가 모기 문자에다가 자, 뽑을 발자에다 칼 검자지. 이건 뭐야? 모기를 보고 칼을 뽑다라는 뜻이야. 그치? 그럼 뭐지? 작은 일에 크게 덤비다 이런 뜻이. 모기를 잡을 때는 이렇게 잡으면 돼. 그럼 뭘 칼을 뽑아가지고 막 칼짓을 해야 돼. 이럴 필요가 없더라 이거지. 그래서 작은 일에 크게 덤비다, 크게 성내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도할개라는 게 나오죠. 우도할개. 우도할개라는 거 뭐냐면 소칼이라고 돼 있잖아. 우도면 소칼인데 소 잡는 칼로. 할개 할자가 벨 할자야. 벨 할자에 닭 개자지. 그치? 그러니까 소 잡는 칼로 닭을 베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소 잡는 칼이면 요 정도 칼 갖고 안 될 거 아니야. 장비에 청룡오늘도 정도 돼야 되겠지. 이 정도 칼로 소를 베야 되는데 그걸로 닭모가지 치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자 뭐지 우도할개 이것도 뭐가 돼? 자 결국은 이것도 작은 일에 크게 대응하다 이런 뜻이지. 그럼 두 가지는 자 사자성어를 두 개 주면은 뭐일 가능성이 높아? 유의관계 아니면 반의관계 이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이건 무슨 관계? 유의관계. 그럼 이제 선택지 중에서 유의관계를 찾는 거야. 자 각곡 유목 이렇게 돼 있지. 2번은 자 2번 했을 때 자 각자가 무슨 각자야? 색일 각자야. 색일 각자. 그 다음에 자 각곡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거는 고니곡자야. 고니곡자. 고니 이거고 유목 비슷할 유 종류류. 그 다음에 뭐죠? 오리목자야. 그래서 자 고니를 새기려다가 오리를 새겼습니다. 이건데 그러면 고니를 새기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고니는 못 새기더라도 오리 정도는 자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큰 뜻을 품고 어떤 일을 하면은 다는 이루지 못하더라도 작은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네. 그래서 자, 노력하면 작은 결과라도 만들어낼 수 있지요. 이런 뜻이야. 그런데 이제 뒤에 거 보니까 자, 뭐라고 돼 있어? 글을 화자로 두고 핵자로 읽는데 여기서는 이제 화로 읽었지. 화, 호, 유구, 개구자지. 이거는 뭐냐면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개를 그려버렸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문장의 짜임은 비슷한데 이거는 자, 고니를 그리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정 안 되면 오리라도 돼. 그치? 오리라도 돼. 그래서 이거는 각복, 유목, 큰 뜻을 품으면 작은 성과로 넣을 수 있어. 근데 이건 반대로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결국은 어때? 개를 그려서 망신살이 벗쳐버렸네. 이런 의미로 쓰여. 그래서 자, 여기서 화호유구 이거는 뭐냐면 자, 뭐지? 소양이 부족한 사람이 호걸인 채 가다가 망신을 당하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개가 호랑이인 척 하다가 결국은 쪽팔리게 됐어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이제 의미 관계로 보면 뭘로 봐야 돼? 반의 관계에 가까워. 반의 관계. 유의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더라. 자, 그 다음에 3번은 일 공짜야. 자, 뭐죠? 함께 하늘을 잃을 수 없다 이런 뜻이야. 함께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다 이럴 때 써요. 그래서 불공대천의 원수로다 이럴 때 쓰는 거야. 원수로다. 그래서 불공대천이라는 것은 한 하늘 밑에 같이 살 수 없어. 한 공간에서 숨 쉴 수가 없어. 이럴 때 쓰는 게 불공대천 이걸 쓰고요. 자, 뒤에 보면은 개와 원숭이 사이 이거지. 개와 원숭이가 친한지 어쩐지 모르지만 우리 사자성어에서는 개와 원숭이가 아주 자,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 이거지. 이거는 유의관계. 이거는 유의관계.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 오케이? 자, 아마도 여기 견물방울 우도하게가 자, 뭔지 잘 몰라도 자, 1번 잘못 이게 이제 유의관계라는 것은 알 수 있을 거야. 조금만 읽을 수 있으면. 그치? 자, 그 다음에 고식지계 이렇게 돼 있는데 고식지계는 뭐지? 임시방편이지. 임시방편. 그 다음에 발본색원 이거는 뭐죠? 뿌리를 뽑아 근원을 없애버리다 이거니까. 그러니까 자, 고식지계는 사건에 일을 어때? 그냥 임시방편으로 덮어놓는 거야. 발본색원은 완전히 그거를 어때? 해결하는 거지. 이것도 역시 반의관계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동량지제 이렇게 돼 있지. 자, 동량지제가 뭐냐면 이렇게 마룻대 동자라 그러고요. 대들보 양자라 그래. 그러니까 동량이 뭐냐면 뭐지? 기둥이 되는 대들보가 되는 제목제. 그래서 자, 나라의 대들보가 될 만한 제목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아주 나라를 지탱할 만한 훌륭한 인재 요걸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짝 반자에다가 밥식자에다가 재상제자에다가 나와 반식 재상 이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밥만 축내는 재상이란 뜻이야. 밥만 축내는 재상. 그래서 자,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음 이런 뜻이야. 우리 공무원 중에서도 고위 공무원 중에서도 그렇지 퇴임을 앞둔 반식 재상이 곳곳에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자리만 차지하고 밥만 축내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 이런 뜻이니까 이거는 어때? 나라의 기둥이 될 만한 인재고 이거는 나라를 좀먹는 인재란 뜻이지. 이것도 역시 반의관계. 오케이? 정답은 몇 번으로 가? 2번으로 갑시다. 이렇게 가주시면 좋아요. 자, 3번 한번 보시면, 자, 3번 한번 보시면, 내심적 방향지시와 외심적 방향지시 나오는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서는 그 아래 나오지. 그 아래 보시면, 내심적 방향지시란 자신의 몸을 기준으로 방향을 정리해 주는 거야. 내 오른쪽에 근제가 있고, 내 왼쪽에 근모가 있어. 이거 내심이지. 그치? 그런데 근모 오른쪽에 셈이 있어. 이거면 근모 오른쪽에 내가 있어. 이거는 외심이야. 그치? 그래서 밑에 자, 외심이라는 것은 또 반면 외심적이면 외부의 대상을 기준으로 방향을 지시한다. 자, 요것만 이해하면 내심과 외심 자, 판가름할 수 있겠지. 정답 몇 번?
3번. 요거는 내심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한강, 이북, 한강, 이남, 그러니까 한강을 기준으로 설정하잖아. 한강을. 그래서 외부적 대상을 기준으로 설정하다. 이거는 외심, 요게 되겠지. 그래서, 자, 3번의 정답은, 자, 3번, 요게 되겠고요. 자, 상준아, 4번의 정답. 4번. 오케이. 자, 여러분들 간과하기 쉬운데 4번은 자, 뭐가 잘못됐냐면 아버지 뒤에 아들 뒤에 쌍점이 나오지. 그치? 쌍점은 자, 쌍점은 뭐지요? 자, 앞말에는 붙이고 뒷말에는 띄워야 돼. 앞말에는 붙이고 뒷말에는 띄워야 돼. 그래서 4번에서는 문장 부호가 잘못된 게 아니라 문장 부호의 위치가 잘못된 거야. 문장 부호의 위치가. 그래서 아버지 쌍점 띄고 대사가 나와야 돼. 오케이? 그래서 4번이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1번 같은 경우는 4번의 1번 같은 경우는 떠나자, 바로 떠나자. 자, 이거는 뭐죠? 직접 인용이지요. 그럴 땐 큰 다음표 치지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문장이 끝났으니까 자, 지금 바로 떠나자 뒤에 마침표를 찍어주는 게 원칙이었어. 이 원칙을 말하는 건 2015년까지. 우리 문장부가 2015년에 일부 수정을 겪었으니까 자, 떠나자 마침표를 쳤어야 되는데 안 쓰면 틀렸는데 지금은 어때? 빼도 됩니다. 이렇게 나와. 지금은 빼도 됩니다. 그래서 떠나자 나왔을 때 여기 마침표를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여기서는 자, 빼놨지. 그치? 그러니까 무방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 3.1운동 이렇게 돼 있지. 특정한 날짜를 뜻할 때는 원래는 쌍점이었지. 아니, 가운데점이었지. 근데 이것도 2015년에 마침표도 인정해 줄게 된 거야. 뭐 지금은 그러면 이제 가운데점도 되고 마침표도 되고 둘 다 되는 거야. 둘 다. 오케이? 그래서 둘 다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 이거는 뭐죠? 자, 독립적 물음이지. 독립적 물음. 독립적 물음일 때는 물음마다 물음표를 쳐줍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판단하라 그랬지? 답이 하나면 물음표 하나. 답이 세 개면 물음표가 세 개. 오케이? 그래서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 그럼 세 가지에 대한 답을 다 해야지. 너 중학생이야? 고등학생이야? 이럴 때는 선택적 물음일 때는 하나만 쓰는 거지. 그래서 대답이 하나니까 하나만 쓰더라. 그래서 4번의 정답은 4번 이렇게 가면 되겠네. 됐죠? 자, 예림아 5번의 정답 몇 번? 2번. 자, 이거는 정의성의 저문강에 삽을 싣고 라는 시지, 현대시인데 아마 요거는 여러분들 자,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자, 이 정의성의 저문강에 삽을 싣고 라는 시는 가난한 도시노동자의 자, 뭐지요? 일상적인 반복적 삶, 요걸 말하지. 그래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강가에 나와서 삽을 싣고 담배 한 대 피우고 나서는 또다시 어때? 먹을 것 없는 자, 사람들 사는 마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어떻게 했어? 아침 일찍, 자, 밭에 나가서 또는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또, 자, 강가에 와서 삽을 싣고 담배 한 대를 피고 또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지. 이 쳇바퀴 같은 반복적 일상을 살고 있는 가난한 도시 노동자의 비애,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저문강에 삽을 싣고 라는 시지. 자, 그래서, 자, 2번 보시면 의욕적인 자세로 고난을 극복하자는 의지. 의욕하고 의지가 뭐 일맥상통하는 건데 여기서는 마지막 구절이 어때?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의 마을로 다시 어두워서 돌아가야 할 뿐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또 이거는 뭐지? 이 현실을 두 번 다시 이 가난에 돌아가지 않을 테야. 이렇게 돼야지 극복에 대한 의지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또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이거니까 조금은 체념적이고 소극적인 태도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3번은 아니면 2번은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자, 빈민층, 가난한 도시 노동자, 가난한 노동자의 목소리 요게 되겠고, 그 다음에 고된 삶의 비애, 오케이. 자, 대상에 투여하여 자, 강바닥 썩은 물이랄지 사글 씻는 행위랄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이렇게 가. 그 다음에 재훈아 6번의 정답 3번. 자, 이 오류가 무슨 오류라고 딱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논리적 전개 방상이 양상이 3번하고 똑같잖아. 그치? 그래서 자, 야구장에 가서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뭡니까? 그러면 그 중에 90%는 야구 아닐까? 축구장 가서 물어보면 축구 제일 좋아요. 농구장 가서 물어보면 농구 제일 좋아요. 이게 되겠지. 그러니까 잘못된 표본이잖아. 잘못된 표본.
그래서 자 3번도 보니까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주로 쓰는 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자 역시 스마트폰이겠지.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잘못된 표본에서 끄집어낸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냐면 근시안적 귀납의 오류라고 말해요. 근시안적 오류, 근시안적 귀납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거 이름을 모르더라도 그치? 이게 오류가 무슨 오류라는 거 모르도 논리적 자 잘못은 눈에 보이지. 그래서 요거는 3번 찾아주면 돼. 베이컨의 철학은 결코 신뢰할 것이 아니야. 왜냐하면 베이컨은 자 부정행위를 하여 대법관직에서 추방된 적이 있기 때문이지. 자 이거는 무슨 오류지? 이거는 인신공격의 오류 이렇게 말하지. 인신공격의 오류. 그 사람이 자 설령 정말로 큰 잘못을 해서 대법관직에서 추방됐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이론을 전부 다 어때 사장시켜버릴 만큼 나쁜 이론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 그치? 그래서 자 이거는 인신공격 오류 이렇게 말하고요. 자 제가 우리 회사에 정권을 쥐고 있는 것을 잘 아시죠? 이번 회사 방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자 대단한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대단한 각오 무슨 말이야? 자 잘릴지도 모릅니다. 자 제 말 잘 들으세요 이거지. 자 이건 무슨 오류?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 위력에 호소하는 오류. 쉽게 말해서 자 힘이라는 강압적인 자 요소를 강요합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래서 권위의 호소라고 말합니다. 닭이 울면 금세 새벽이 오더라. 자 닭의 목을 빗으면 새벽이 안 올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늦잠을 자도 상관없겠지. 자 닭이 우니까 새벽이 온다. 닭이 안 오면 새벽이 안 오겠지. 인과관계가 잘못된 거지. 잘못된 인과관계 또는 원인 오판의 오류라고 말해요. 원인 오판의 오류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6번까지 풀었고 7번 넘어가 보면 자, 근제가 이거 자, 정답 이거 몇 번 썼지? 1번. 1번. 자, 요거 제목이 뭐지? 주어진 시가 이색은 작가고 이세가 자, 이색은 작가고 제목이 뭐냐고? 부병루지. 부병루. 이색의 부병루라는 자, 한시가 되겠지. 자, 오원 율시가 되네. 오원율시가 5글자씩 8행이니까 오원율시지. 자, 이 노래의 주제는 뭐였더라? 이 노래의 주제는 고려의 국운 회복을 소방합니다. 이거지. 고려의 국운 회복을 소방합니다. 그래서 자 어제 영명사를 지나다가 부병로 올라갔어. 부병로에서 내려다보는 것은 어디냐면은 평양성이 보인대. 지금도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지. 평양성이 보인대. 근데 평양성은 고구려의 도읍이었잖아. 그치? 근데 그 고구려의 유지를 이어받은 나라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색이 살고 있는 고려잖아. 그치? 그래서 고구려 평양성 가니까 시간을 흘러 1000년의 시간이 흘렀네. 그런데 다시 기린말을 타고 동명왕이 나타나서 이 기울어가는 고려를 되살려줬으면 좋겠네.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서 휘파람을 부니 강은 오늘도 흐르고 산은 절로절로 푸르구나. 그래서 자 동명왕이 자 다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자 요거를 노래하고 있어. 그래서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이규보의 동명왕편이라는 자 서사시가 나오겠지. 근데 이제 자 답은 찾기 쉬운데 2번, 3번, 4번은 대체 누굴 말하는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예종의 도의장가 이거는 뭐냐면 향각의 고려가요라고 알려진 작품 2개 중에 하나야. 향각의 고려가요는 2작품이 있는데 뭐가 있지? 도의장가와 정과정이 있어. 정과정이. 그래서 자 이 도의장가는 뭐죠? 예종이 고려 예종이 저 서경에 즉 평양에 가지고 팔관해라는 자 연희를 볼 때 그때 개국 공신이었던 김락이라는 사람하고 신순겸 이 사람을 추모하면서 부른 노래야. 그래서 김락과 신순겸에 대한 이야기야. 그 다음에 자 신동엽의 금강 이거는 뭐지? 이거는 현대 대표적인 서사시인데 금강은 뭐냐면 금강을 자 주변으로 일어난 동학 농민운동을 자 배경으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동학 농민운동이니까 전봉준 장군을 자 중심 인물로 삼고 있어. 녹두 장군이라고 하는 전봉준 장군. 그다음에 장지연의 애국부인전. 애국부인전은 누구를 그리는 자 신소설이지? 잔다르크. 그렇지. 프랑스의 독립운동을 했던 잔다르크. 그래서 자 우리 조선에는 잔다르크 같은 자 위인이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했던. 그치? 그걸 자 배경으로 하고 있는 노래가 자 뭐가 된다? 자 애국부인전 요게 됩니다. 그래서 7번에는 몇 번 찾아줘요? 7번에는 1번 찾아줘요. 성희야. 성희 8번 정답 몇 번 쓸까? 몇 번?
그렇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궁극적인 의도라고 말하지. 궁극적.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우리는 성장 자체를 행복이라고 생각해. 여기서 성장이라는 물질적 풍요로 말하겠지. 물질적 풍요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라오스 가서 보니까 우리처럼 풍요롭지 않지만 그들만큼 또 행복하지도 않지. 그러니까 꼭 성장이 행복하고 등가가 되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우리가 성장 일변도가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요구하는 글이 바로 요 주어진 제시문이 되겠지. 그래서 자,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은 자본주의가 성장 일변도에 치중했던 것에 대한 비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돈이 최고야 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뭐 천박한 자본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천박한 자본주의에 대한 반성을 말하는 거지. 꼭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자 말하고 있는 글이 아니. 쌤이 살아보니까 꼭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닌데 돈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왜?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가봅시다. 자, 9번 가보면 그 뭐야? 9번의 정답 몇 번? 2번. 왜 2번이지? 외웠어. 외워야 돼. 근데 왜 안 외웠어? 어디서 외워야 되는지 몰랐어? 자, 이게 어디 나오냐면은 표준발음법 6항에 나와. 표준발음법 6항에 나오는데 자, 9번 문제는 표준발음법 6항에 나오는데 자, 6항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첫 소리의 장음도 둘째 이하 소리로 가면 짧아집니다. 이게 나오지. 밤나무 군밤. 그치? 눈보라 첫눈.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많다 수많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첫 음절에서 길었던 게 둘째 음절로 가면 자, 안 길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이 나오지. 다만 합성어는 둘째 이하라도 깁니다. 그래서 뭐가 나와? 제3, 제4, 반신, 반의, 선남, 선녀 이게 나와. 그리고 요 밑에 뭐가 나오냐면 붙임이 나와. 붙임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지? 모음이 축약된 단어는 장음으로 발음합니다. 이렇게 나와. 모음 축약은 장음입니다. 이렇게 나와. 모음 축약은 장음입니다. 그러니까 모음 축약이라는 것은 단모음 두 개가 만나서 이중모음이 됐으니까. 그치? 자, 이중모음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기어가 줄여들면 겨가 되잖아. 기어 다닌다 줄여서 겨 다닌다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자, 보아가 바 되면은 바 이렇게 되잖아. 왜? 모음이 두 개가 만난 거니까. 그치? 두 개를 하나 줄였으니까 좀 길게라도 해줘야지. 상식적으로. 여기 이제 또 뭐가 나와? 다만이 나오지. 모음, 다만이라는 건 모음 축약이 됐어도 길게 발음하지 않는 것. 그게 뭐가 나와? 자, 이거는 이미 저초초로 발음하기로 했지. 저초초로 발음하기로 했지.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표기에는 자음 모음 축약이 일어났지만 발음은 모음 축약이 안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발음상에서는 된 소리를 발음해 줄 필요 없어. 그럼 오로지 요거 하나만 오아지. 오아. 보아가 바가 되고 오아가 와가 되잖아. 보았다가 봤다가 되고 오았다가 왔다가 되잖아. 근데 요거는 길게 안 할래. 그러니까 자, 저기 창문을 봐. 이렇게 되는데 어서 와 이게 아니라 어서 와 이렇게 발음하더라. 그래서 와는 짧게 발음하더라. 근데 이제 근제는 왜 틀렸냐면은 읽어보니까 어떻게 짧지? 읽어보니까 다 길고 짧게 해보니까 다른 게 짧게 느껴져서 다른 걸 쓰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발음해가지고 이게 짧다 길다 돼 구분 못해. 그것만 갖고는 그럼 뭐야? 근본처럼 외워야 돼. 외워서 풀어야지. 이거를 실전에 가가지고 읽어보고 푼다. 얼마나 우리가 길에 대해서 평소에 머릿속에 담고 있었어. 하나도 생각 안 하잖아. 근데 시험 볼 때 갑자기 읽어보면 그게 풀리겠어? 그래서 외워야 돼. 이거는 표준발음법 6항 근제야.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10번 한번 보시면 이거는 어렵지 않지요. 그치? 그래서 자, 박완서의 황혼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소설에는 실제로 박완서의 어떤 자전적 모습이 녹아들어가 있는데 인물은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라고 나와. 이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의 관계는 여기서 보니까 뭐야?
고부지간이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야. 그치? 시어머니하고 며느리에서 늙은 여자가 그렇게 늙지 않은 나이에 아들을 장가 보내가지고 며느리를 들였지. 그런데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태도를 안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상심하는 내용이야.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이제 황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자, 인생의 황혼 이게 되지. 그래서 이 젊은 여자가 며느리가 단 한 번도 늙은 여자를 어머니라고 불러주지를 않아. 그래서 하루는 여기 제시문 보면은 친구들이 놀러 와서 김치 맛있다. 그 이야기를 자 하자. 늙은 여자는 어때? 자, 속으로 우리 어머니가 담궈 주셨어 라는 말을 기대했는데 자 뭐라고 하지? 우리 집 노인네 담궜어. 우리 노인네 솜씨야 라고 말해줌으로써 어머니하고 노인이라는 호칭이 갖는 거리감이지. 그치? 어머니라고 했을 때는 좀 친근하고 가족 같고 다정함이 느껴지는데 노인 그러면 제3자적 거리감이 느껴져서 왠지 쓸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다룰 수 있는 것은 자 심리적 거리감, 호칭으로 인한 심리적 거리감 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은 이제 뒤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런 이제 젊은 여자와 늙은 여자 사이에 자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다가 늙은 여자가 하루는 배앓이를 너무 심하게 해. 배앓이를. 그래서 배앓이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자기가 시어머니를 모실 때 시어머니가 배앓이 했을 때는 자기가 가서 배를 막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 그러면 시어머니가 되게 편안해 하셨어. 근데 이 지금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에게 며느리에게 그거를 바랄 처지도 안 돼. 사이가 냉랭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가지.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어. 돌아왔는데 우연히 자 젊은 여자의 이야기를 듣게 돼. 그래서 우리 자 노인네가 늘 배앓이 왔는데 노인네가 아마 나이 먹고 홀로 돼가지고 성욕이 생겨서 배앓이를 하나 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에게 더욱 거리감을 느껴서 자 인생이 늙어가는 것에 대한 한탄과 자조 섞인 자 슬픔에 빠지게 돼. 그게 이제 이 소설 전체의 흐름이거든. 그래서 고번의 갈등, 그 다음에, 한 여인이 나이 먹고 늙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요걸 자, 노래하고 있는 소설이 자, 박완서의 황혼이고, 여기서는 그냥 바로 1번 찾을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효진아, 11번의 정답. 4번, 너 죽고 싶니? 자, 11번에는 요거 찾으면, 못 찾으면 안 돼. 요거 돼야 돼. 뒤치다거리.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거기 맞춤법 5항에 보면,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이게 나오지.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그래서 우리 효인처럼 뒤치다거리로 생각이 굉장히 쉬워. 근데 뒤치다거리. 선생님이 자주 틀릴 만한 것 중에 뒤치다거리. 그 다음에 집안 살림이 결단나다. 이런 단어들이 읽다 그랬지. 결단. 그 다음에 뒤치다거리. 요거는 된소리를 그대로 써진다. 그 다음에 효진아 4번은 꾸물꾸물하고 꾸물꾸물이 있거든. 이거는 날씨, 이거는 동작. 그치? 그래서 오늘 날씨가 어때? 하루 종일 비가 내리고 꾸물꾸물해서 어쩐지 허리도 아프고 그래. 그래서 이때는 자 꾸물꾸물, 날씨는 꾸물꾸물, 동작은 꾸물꾸물. 그렇지. 그래서 근제가 꾸물거리는 통에, 꾸물꾸물하는 통에 자 지각하고 말았다. 이럴 때 꾸물로 가겠지. 그 다음에 코빼기. 자, 여기서는 뭐죠? 된소리 전미사지. 코빼기 이렇게 되니까 코 밑에다는 시옷을 안 받쳐 적어. 된소리 앞에니까. 그래서 뭐 코빼기, 뭐 성질을 나타내는 거, 뭐 곱빼기, 밥빼기, 억둑빼기,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비하의 개념도 있고, 코빼기 같은 거는 코를 낮추어서 말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자, 3번에 우덜은 이거 돼 있는데, 자, 우리 웃 쓰는 거 있지. 윗 아니라. 원칙은 윗인데, 웃 쓰는 게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우덜은 우돛, 웃돈. 그리고 이제 자주 안 쓰지만 나오는 게 표준어 12항에 나오는 건데 웃국, 웃기, 웃피 이렇게 되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거 우통, 우통을 까다. 그치? 우풍, 위풍이 아니라 우풍, 우풍 이런 것도 일상에서 많이 쓰는 단어. 4번은 날씨는 꾸물꾸물. 민주야 12번. 3번. 자 3번 놀잇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복수 표준어란 말이야. 시옷을 받쳐 적어줘야 된다는데 시옷을 받쳐 적어줘야 돼. 그래서 놀잇감 요게 가야 돼. 자 딴지 딴죽 삐지다 삐치다 섬짓 섬뜩 다 복수 표준어지. 그래서 놀잇감 장난감 이렇게 가야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13번 찍어봐. 몇 번? 1번. 자, 1번. 카프. 자, 13번에 1번 보시면 카프 문학, 이거는 뭐냐면 조선 플로레타리아 문학동맹 이렇게 나와. 조선 플로레타리아 문학동맹. 플로레타리아가 말하면 우리말로 바꾸면 뭐지? 무산계급이라 그러지. 부르주아 그러면 유산계급. 자산이 있는 계급을 자 부르주아라고 말하고 자산이 없는 노동자 같은 걸 플로레타리아라고 말하지. 그래서 자 우리나라의 조선의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된 게 1920년대 초반이야. 사회주의가 이제 공산주의랑 통하겠지. 그래서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사회주의, 자, 평등 이념을 자, 발현시킨 이념이 언제 들어오게 되냐면 1920년대 들어오게 돼. 그래서 한 사회를 풍미하면서 일군의 작가들이 그 사회주의 사상이 경도돼 가지고 시를 통해서 사회주의 사상을 전파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시가 정치적 목적을 띠게 되지. 정치적 목적을 띠게 돼서 시 자체가 본연의 순수의 시가 아니라 뭐가 돼버려? 정치 선전의 도구로 전락해버려. 정치 선전의 도구로. 그래서 이들이 이제 들어오자는 것은 뭐 계급 투쟁을 통해서 자 계급 해방을 주창하는 자 일본의 작가들이 쓰는 게 카프야. 일본어 넘어가면 나프가 결성이 되고, 그래서 이 카프는 1925년에 결성돼 가지고 35년에 해체되기까지의 과정을 겪게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자 문학이 목적 문학으로서의 특징을 갖게 돼. 그래서 1920년대 후반에 이제 이런 작가들이 자 카프 문학이 경도되자 또 반대편에 있는 작가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문학이 어찌 정치 선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겠는가? 문학은 문학 본연의 모습을 가져야 돼.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시문학파야. 시문학파. 30년대 초반에 등장하게 돼. 30년대 초반에. 누구를 중심으로? 김영랑을 중심으로. 김영랑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들은 순수시를 쓰는 거야. 자, 이들을 계승해서 나온 것들이 바로 뭐냐면 구인회야, 구인회. 구인회라는 것은 뭐 특별히 동인지가 만들어진 건 아닌데, 뭐 그들이 활동했던 잡지가 있는 건 아닌데, 9명이 발견이 돼가지고, 어떤 시의 순수성을 계속해서 계승하는 시를 써. 그래서, 자, 빠지고 들어가고 해서 탈퇴자가 생기고, 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면서 꾸준히, 자, 9명의, 자, 회원이 유지돼가지고, 우리가 일명 구인회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뭐 정지용이랄지 또는 뭐 중간에 뭐 이상도 들어가고 뭐 이런 인물들이 들어가가지고 만든 게 구인회가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자 후반기 동의는 뭐냐면 3번의 후반기 동의는 후반기라고도 나오는데 후기 모더니즘이야. 그래서 1951년부터서 보통 54년에 주로 활동했는데 후기 모더니즘. 우리나라 초기 모더니즘은 1930년대에 등장하게 되거든. 1930년대. 그래서 모더니즘 주지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한국 전쟁을 경험하면서 자, 새로운 모더니즘으로 재탄생하게 돼. 그게 후기 모더니즘. 그 다음에 자 청록파라는 것은 1939년 문장지를 통해서 등단한 3명 있잖아. 박목월, 박두진, 조지훈. 이 3사람에 의해서 자 청록파라 그러는데 자 청록파라는 것은 그런 뭐지? 자연을 통해서 자연의 순수 가치를 통해서 자연의 푸르름이나 자연의 생명력을 자 노래했던 작가군이 청록파라 그래. 그러면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다? 구인회다라는 게 될 수 있겠지. 그래서 자 13번의 정답은 2번 요게 됩니다. 2번. 그래서 시문학파에 유도된 순수문학의 흐름을 계승했다 이게 되고요. 경향문학과는 성향이 다른. 여기서 경향문학이라는 게 바로 카프가 지향했던 게 경향문학이야. 오케이, 경향문학. 그러니까 어떤 자 이념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경향문학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14번 한번 보시면, 자, 14번 한번 보시면, 갔다 헷갈리려나? 자, 14번 보니까 1번이 뭐라고 되냐, 한자가? 자, 한번 그대로 한번 봐봐. 무슨 지자야?
이치자고, 망할 망자고, 혀설자고, 뭐지? 자, 있을 존이지. 그치? 치망설존 이렇게 되잖아. 이빨은 망하고요. 혀는 살아남아요. 이런 뜻이지. 뭐 이빨하고 혀가 왜 하나는 죽고 왜 하나는 살았는가 요 의미를 보면 되겠지.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망해버릴 수 있지만 부드러운 혀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강직하면 어때? 부러질 수 있어.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자, 유연한 태도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뜻이야. 치망설존 요 단어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자, 풍성, 바람소리, 학녀, 학의 울음, 전혀 이거는 뭐지 이것 가지고는 해석할 수가 없지. 이거는 이제 고사인데 전진 때 진나라 전진 때 부견이라는 왕이 적진에 나가지고 싸우다가 매우 참패해가지고 꽁지 빠지게 도망가서 잠시 몸을 추스리고 있을 때 바람 소리만 들려도 적군이 쫓아오는 줄 알아 무서워 떨게 되고 학의 울음소리만 들려도 쫓겨서 두려움에 떨게 되더라. 이게 바로 풍성, 학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바람 소리와 학의 울음소리에도 떨다 이거지. 그래서 겁먹은 사람이 하찮은 일에도 자 놀라다 이런 뜻이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속담하고 비슷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되어 있니? 자, 둑제자야. 둑제자. 그 다음에 자, 괴자는 무너질 괴자고. 자, 요게 무슨 어자일까? 개미 의자야. 개미 의자. 구멍혈자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둑이 무너져. 개미 구멍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큰 둑도 작은 개미 구멍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거야. 오케이? 뭐 큰 게 무너져서 둑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게 큰 결과를 초래하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작은 잘못이 큰 화를 불러오는 거 재괴의혈 이거는 사자 그대로 가면 되지. 이거는 사자성어. 사자성어. 이거는 고사성어. 왜? 이것만 갖고는 모르니까. 그치? 그 다음에 자 신리자야. 밟을 리자라고도 하고 신리자라고도 해. 그 다음에 자 남학신 극자라 그러는데 자 그 다음에 가출구자 그 다음에 마땅달자 이렇게 돼 있지.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신발과 남학신을 두루두루 갖추었다. 구당 맞출구자 가출구자가 마땅다. 마땅히 갖추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맑은 날에는 신발로 신고 비 오는 날에는 남학신으로 신을 수 있도록 두 가지를 모두 갖추었다 이런 뜻이야. 오케이? 그래서 자 이건 뭐지? 여러 가지를 해낼 능력을 두루두루 갖췄다 이거야. 두루두루 갖췄다. 능력이 다양하게 갖췄다 이런 뜻. 말 되지요? 자 그러면 14번의 정답은 몇 번이 돼야 될까? 1번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사자성어 알면 뭐 내용 자체는 알잖아. 그치? 말은 막 버둥버둥 치다가 결국 빠져 죽고 손은 그 흐름에 유연하게 대체해서 결국은 자 살아남게 되더라. 이게 되겠지. 그래서 14번에는 1번. 자 15번 봅시다. 자 15번 보시면 자 이건 정답은 몇 번? 4번. 4번은 이걸 자체 언급이 안 돼 있지. 그치? 그래서 자 4번은 자 찾을 수 있더라.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16번 한번 봐보시면 16번 한번 봐보시면 정답 몇 번? 1번. 이거는 지금 설명해주고 있잖아. 쭉 설명해주고 있지. 그래서 16번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을을 나오잖아. 조사 중에 을을 나오면 와우 목적격 조사요. 끝내버리는데 사실은 우리 국어사전 찾아보면 저 아래 뭐가 나오냐면 보조사도 있어요. 이게 나와. 보조사도 있어요. 보조사도 있어요. 그래서 자 뭐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데 어디 뒤에 붙냐면 뭐 부사격조사 에 뒤에 붙기도 하고요.
얘 뒤에 붙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보존결함이 악에 지고 뒤에 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일부 부사 뒤에 붙기도 해서 자 뭐가 돼? 자 보조사가 됩니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자 부사 뒤에 되는 것은 시장에 갔다, 시장에를 갔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도서관에 갔다, 도서관에를 갔다 이렇게 쓸 수 있어. 목적어가 아니야 그거는. 그거는 그냥 강조야. 오케이? 여기처럼 가라앉지를 않는다. 그치? 떠나지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를 않는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치? 자 고지 듣는다. 고지를 듣지 않아. 내 말을 고지 듣지 않아. 고지를 듣지 않아. 부사 뒤에도 일부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용법으로 쓰이는 보조사로도 쓰여요. 근데 여기서는 이 문제를 풀 때는 자 뭐지 받침 없는 부사 뒤에 에을로 연결되어 있어서 뜻을 강조하는 역할을 돼 있으니까 요 조건에 맞춰야지. 가라앉지를 않는다. 이때 늘은 빼도 되지. 가라앉지 않는다. 이거는 보조사로 쓰인 거지.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가도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 주격조사와 복격조사로만 봤잖아요. 이가 찾으면 실제로 주격조사도 나오고 복격조사도 나오고 보조사도 나와. 오케이. 자 그래서 듣기 싫다, 듣기가 싫다 이렇게도 쓸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자 이것도 보조의 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부할 때 처음에 보면은 을려는 목적격조사, 이가는 주격조사, 이가는 복격조사로 쓰여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데 이처럼 뭐로도 쓰여? 보조사로도 쓰여요. 이렇게 가시면 돼. 보조사로도 쓰여요. 자 17번 18번 두 개의 선택지를 함께 읽어보자. 자 실제로 읽으면 이 글은 뭐냐면 일탈이라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이걸 보여주지. 그래서 잠깐 한번 봐보자. 자, 일반적으로 일탈 행동은 사회의 기본 질서와 규범을 깨뜨리고 사회 결속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자, 일탈 동그라미 치고요. 이게 일반적인 사고지.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일탈을, 그치? 자, 사회 규범을 깨는 거라고 생각해. 이게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비문학에서 일반적인 통념이 나오면 그 뒤에는 맞다. 일단은 그렇다. 이 내용이 나와. 일반적인 통념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반론이 나와야 돼. 그러면 벌써 우리는 예견해야 돼. 아, 이 필자는 일탈이 꼭 사회적 규범을 깨는 부정적인 요소만으로 보고 있지는 않구나. 요걸 생각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흔히 도둑이 없고 깡패가 없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매우 안락하고 모든 사람이 편히 살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도 일반적인 생각이지.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사회정책 차원에서 우범자들을 단속하고 때는 교도소를 포함한 특수시에서 수용하고 순화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식이지. 일탈에 대한. 그러나 세모천하.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사회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일탈행위와 일탈행위자는 항상 존재해 왔어. 그러므로 사회학에서는 일탈행위를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 다루고 있어. 그러니까 일탈이 없는 사회는 없어. 일탈이 자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여기까지만 딱 끊으면 일탈이라는 것은 없앨 수 없다 뭐 이런 정도로 좋은데 근데 선택지는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만 더 읽어보면 자 즉 사회통합의 역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순기능의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미주고 순기능의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밑줄 그어진 거 앞부분까지 보면은 일탈은 역기능만 이야기하잖아. 그런데 일탈이 없는 사회는 없어. 그러면서 이 일탈은 사실은 순기능도 해. 순기능도 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순기능도 합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1번이 나와. 일탈을 필자는 어떻게 보고 있어? 역기능과 순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역기능만 보는데 필자는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다고 보는 거야.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말을 여기서 찾는 거지. 그게 바로 몇 번? 2번 이게 돼야지. 2번. 그치? 그래서 자 필요악이다 이래버리면 필요하지만 악이다니까 이건 결국은 필요악이라는 건 악이라는 뜻이야. 그치? 근데 필요하지만 자 악이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일탈이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순기능도 역기능도 있다. 그래서 가치가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지. 자, 왜 가치 중립적인가 보니까 사회적 일탈이란 통계적 희귀성과는 다르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떤 행동이나 특성은 소수의 사람들에만 보여줄 수 있지만 그들이 반드시 일탈자는 아니다. 만약에 어떤 사회에서나 성원돼서 규범을 어길 경우 그 규범은 규범으로서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며 기존의 규범은 수정되거나 포기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잘 봐. 이제 때에 따라서는 일탈행위가 사회 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크리에이티브는 그치 크리에이터는 뭔가를 새롭게 창조하는 사람은 기존의 질서로부터
벗어나야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지. 근데 이 기존의 질서로 벗어나는 게 바로 뭐야? 이거에서는 일탈이지. 그치? 이 현실에서 아무런 변화 없이 수능만 하면은 새로운 걸 못 만들어내. 자, 일상으로부터 벗어나야지 새로운 거를 창조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느 한 시대의 첨단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그 상당수는 일탈행위가 있다. 일탈을 통해서 창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일탈이 없으면 새로운 거를 못 만들어내지. 일탈이 없으면. 그치? 그래서 일탈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천재는 종이 한 장 차이지. 자, 괴짜하고, 또라이하고 천재는 어찌 보면은, 자, 백자 한 장 차이야. 시대가 따라서 그게 일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창조가 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제 18번에서 뭐냐면, 전제지. 전제라는 것은, 여기서 왜를 찾는 거야. 왜 니은입니까? 니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걸 찾는 거야. 일탈이 창조가 되는 것. 창조는 일탈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그게 왜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죠? 이거지. 왜 그런 판단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대부분은 현상을 유지하려고 해. 그런데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그 현상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곧 일탈이고 일탈이 창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창조인데 지금 기존의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 일탈이고 그게 창조가 되는 거지. 왜 그게 창조가 되고 창조가 아니라 일탈이라고 평가받게 돼? 일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전제는 뭐가 돼? 일상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거지. 변화를 거부하는 거지.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거부하는 일탈을 우리는 현재의 상태를 거부하는 것을 일탈이라고 하지. 근데 그 일탈이 있어야 창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전제는 뭐야? 우리의 현재 상태는 일탈을 거부하려는 경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의 상태를 거부하는 걸 일탈이라고 하는 거야.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성민아. 19번의 정답. 2번. 자, 참고로 이제 물어볼게. 여기서 발림이라고 물어봤잖아. 그치? 성민아. 발림이 뭔데? 아니야. 발림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판소리지. 그치? 판소리지. 그러니까 판소리에서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안일이하고 창하고 발림이 필요한 거야. 누가? 창자가. 소리꾼이 뭐를 해? 안일이는 사설이야. 이야기하는 거. 창은 노래야. 그 노래는 이제 장단이 있지. 뭐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휘모리, 자진모리 이렇게 장단에 따라서 노래를 하지. 그리고 발림이 들어가. 그럼 발림이 뭘까? 몸짓이나 행동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TV 국악 한마당 같은 거 보면 판소리 하다 보면은 밑에 이제 앉아서 북치는 사람 있잖아. 이건 우리가 고수라 그러지. 이 고수는 추임새를 넣어줘. 지화자, 좋구나, 퉁탕 이렇게 내주는 거고, 창자는 보통 이제 보시면 발림은 뭘로 하냐면 부채 같은 걸 보통 들고 나오지. 부채를 촥 펴면서 이놈들 고동보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그걸 발림이라 그래. 그래서 창자의 동작이나 몸짓이 발림이야. 맞지? 그럼 여기서 동작이나 몸짓이 어디에 들어가느냐 이거지. 그치? 그래서 당상의 모든 수령 다담을 앞에 놓고 진양조 음악이 휘황찬랑 퍼질 때 어사또 어찌하니 통분하랴. 그래서 지금 성민이는 뭘로 본 거냐면 발림을 편집자적 논평이랄지 전지적 시점이랄지 이걸로 평가하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 방향 설정이 좀 잘못됐어. 못 떨어진 게상판에 닭채 접음에 콩나물 깍두기 막걸리 한 사발 놓았구나. 몽룡이가 거리 냉색하고 변사또 생일 자제고 나도 술 한 잔 줘 그랬더니 막걸리 한 잔에 깍두기 한 사발 내놓고 이거 처먹고 빨리 꺼져. 그러니까 그 상을 보니 어찌 통분하. 지들은 고기에다가 푸짐한 거 다 처먹고 나는 그지 같은 놈이라고 막걸리 한 사발 줬네. 이런 나쁜 놈. 그러면서 상을 밭길로 탁 차면서 운봉에 갈비를 직신하면서 이거 무슨 말이야? 에이 나 이거 안 먹어. 발로 퉁 차면서 운봉에를 꾹 누르면서 나도 저 갈비 좀 줘 하고 있는 거야. 나도 꾹 누르면서 나도 이 갈비 같은 저 상에 있는 소갈비 좀 갖다 줘 라고 말하는 거지. 거기서 발길로 상을 차면서 운봉의 갈비를 꾹 누른다. 이게 바로 몸짓이지. 행동이지. 그게 발림이야. 그래서 19번에는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세영아 20번 마지막 거 정답.
1번 이게 되지. 1번 요게 되죠. 그래서 뭐냐면 인플레이션 하면 슈퍼마켓에서 진열되고 주유소를 연상하며 정치란 이름이 있는 사람들이 큰 건물에 들어가는 일 정도로만 여기고 전쟁은 질병 시식 아니면 머리서 뜨는 폭탄형 이미지로 재생될 뿐이다. 너무 어때 이제 도식화 돼버린 거지. 인플레이션 그러면 정말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그러면 주유소의 줄이 쭉 서있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지? 물가가 상승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오늘은 기름이 리터당 2,000원인데 눈 뜨고 나면 2,500원이 되고 눈 뜨고 나면 3,000원인데 하루라도 빨리 넣어야 되잖아. 그치? 하루도 빨리 라면을 사놔야 되잖아. 지금은 10,000원에 살 수 있는 걸 내일 15,000원에 사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트의 진열장이 텅 비어가는 모습이랄지 또는 뭐죠? 주유소의 모습이랄지. 우리 코로나 처음 왔대요. 막 화장지 사재기하고 뭐 라면 사재기하고 물 사재기하고 그럴 때 어때 이마트 보여줄 거 아니야. 그거랑 똑같은 거지. 아주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현상만을 일반화시키고 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지엽이라는 게 뭐야? 중요하지 않은 본질적인 게 아닌 부차적인 요소 이런 뜻을 말하지. 그렇죠? 그래서 자 20번에는 정답이 1번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0회 하나 풀었고요. 자 우리 거기 근재야 몇 개 틀렸니? 4개? 5개? 5개 중에서 한자 2개는 여지없이 틀렸니? 그래서 고득점으로 가는 지름길은 한자를 맞아야 됩니다. 한자를. 여기서는 지금 사자성어만 2개 냈는데 이거 말고 한자 쓰기도 나오잖아. 막 만약에 그것까지 나와버리면 3개까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 그것까지 나와서 찍은 것마다 족족 틀리면 힘들지. 그 다음에 올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올해가 뭐 공무원 이미 이제 이건 올해는 이제 모집 인원을 불러놨으니까 그치 뽑는데 내년부터는 줄인다 그러잖아. 그치? 그러니까 올해가 막 뉴스 나오더만 마지막 기회다. 공무원 열차를 올라타야 된다. 그러니까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피터지게 해가지고 이번 열차에 올라타도록 알겠지? 자 10분만 쉬었다 갑시다.